여러분 안녕하세요. 네이버 카페 롤렉스 동호회 미디어오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아주 좋아하시는 시계인 롤렉스 데이데이트 40mm 올리브 그린에 대해서 리뷰해볼까 해요. 일단 이 시계의 레퍼런스 넘버는 228235예요. 레퍼런스 맨 앞자리 숫자 2는 41mm 신형 데이데이트 2부터 레퍼런스에 붙었던 숫자고요. 41mm 데이데이트는 일명 야쿠자 시계라고 불렀어요. 왜냐면 지금 현재 출시되고 있는 40mm보다 베젤이 좀 두껍고 1mm 차인데도 되게 둔탁한 느낌이 났어요. 근데 존재감은 사실 어떻게 보면 41mm가 더 묵직했죠. 그래서 일본 야쿠자가 차는 시계같이 생겼다, 진짜 완전 금통 같다, 이렇게 해서 야쿠자 시계라고 불리던 41mm 데이데이트가 단종되고 다운사이징을 거쳐서 현재는 40mm로 출시돼요. 41mm 야쿠자 시계는 그렇게 인기를 끌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운사이징을 거친 데이데이트 40mm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서 36mm 데이데이트의 그 위상을 이어나갔죠. 레퍼런스 두 번째 자리 숫자 2는 데이데이트 뿐만 아니라 썸마부터 데이트저스트까지 모든 신형 모델들부터 두 번째 자리 숫자가 변경됐어요. 신형 무브먼트가 탑재된 모델부터는 두 번째 자리 레퍼런스가 2가 들어갑니다. 신형 무브먼트 탑재를 기념하기 위해서 외관상의 차이를 약간 뒀는데 아주 조그만 차이가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다이얼 6시 방향에 영어로 스위스 메이드라고 써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 스위스와 메이드 사이에 롤렉스 시그니처 로고인 왕관 문양을 넣었어요. 그래서 신형 무브 탑재 모델임을 표기했습니다. 이 무브먼트 탑재 모델하고, 그러니까 이 6시 각인을 처음 선보인 거는 19년 바젤월드 때부터 선보였고요. 그럼 이 정보만으로도 만약에 보증서가 사라진 롤렉스 시계를 만나더라도 6시 스위스 메이드 사이에 왕관이 있다? 그러면 19년 이후년식 시계구나, 3235, 3255, 3230 이런 신형 무브먼트가 탑재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증서 얘기 나와갖고 잠깐 뭐 좀 말씀드리자면요. 예전부터 말씀드리려다 맨날 까먹었었는데, 요즘에 가끔 보면은 판매글에 뭐 보증서만 빠진 풀세트 팝니다 뭐 이런 글들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좀 아셔야 돼요. 보증서만 빠진 게 아니고요, 여러분. 보증서가 빠지면요, 우리는 그걸 시계 단품이라고 부르기로 합의를 봤어요. 아쉽게도 보증서가 빠졌지만 오버올 보증서와 박스, 쇼핑백, 그린 메달, 베젤 캡 등 모든 구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시계 단품이라고. 그런 거를 시계 단품이라고 부른다고 합의 본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분들 있어요. 뭐 흔치 않은 돈 베젤입니다. 유니크한 그레이판입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업자분들 이런 말장난에 좀 놀아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거를 또 비주류라고 부르기로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들이 정상적인 가격에서 거래가 된다면 비주류네 만에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말로 포장을 해서 비싸게 파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사시더라도 비인기 품목을 그런 말장난에 놀아나서 비싸게 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주의를 드려본 거고, 또 있어요. 그런 말장난 또 있는데, 가끔 또 어떤 글 보면 원래 풀코는 20코인데 통상 19코를 풀코라 합니다 뭐 이런 글도 있어요. 통상 풀코라 하는 게 어디 있어요? 통상 풀코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업자들이 전부 코를 하나씩 빼서 파니까 그게 19코가 통상 풀코가 된 거예요. 한 코 비는 건 비는 겁니다. 여러분, 코는 중요해요. 예를 들면 오데마픽의 금통 같은 거 한 코에 200만원씩 해요. 코가 200만원이에요. 링크 하나에. 부가세 포함하면 예전에 제가 스타일리더에서 212만원인가? 그렇게 구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장난에 놀아나지 마시고요. 특히 보증서 없는 건 단품이에요. 가치가 많이 하락해야 정상입니다. 보증서만 빠졌는데 오버올 보증서가 있으니까 별 의미 없어요. 저희가 책임져 드리는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보증서 빠진 건 시계 단품이에요. 아셨죠?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레퍼런스 5번째 자리가 3으로 끝나니까 베젤이 플루티드 베젤이에요. 이렇게 레퍼런스에는 그냥 아예 많은 시계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맨 뒷자리 보시면 또 5로 끝나죠. 228-235. 그러면 뭐였죠? 저번 시간에 한 2번 알려드렸는데 로즈골드 금통 모델이죠. 오늘 소개하는 롤렉스 데이데이트 올리브 그린 모델은
2022년 현재 데이데이트 라인 중에 사실상 최고의 인기를 자랑하는 시계가 맞아요. 되게 예쁜 색감의 다이얼을 가진 모델이죠. 근데 여기서 잠깐 끊고 가자면요, 롤렉스 데이데이트에 대해서 다시 처음부터 쭉 설명해 드리려면 그 양이 너무 방대해요. 근데 또 흥미로운 사실도 많죠. 알아보면 재밌는 게 많아요. 데이데이트는 그 예전 방송 못 보셨던 분들은 우측 상단에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데이데이트라는 시계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잠깐 공부하고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이후부터는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데이데이트라는 시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쭉 이어나가 볼게요. 사실 저는 228-235 중에는 오늘 리뷰하는 올리브 그린보다 바게트 다이아 모델을 더 선호하긴 해요. 일단 리테일이 더 비싸기 때문에 태생이 고급 시계로 나온 모델이고, 지금 피 자체가 올리브 그린보다 덜 붙어있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는 모델이다 싶어가지고 현재 구매한다 그러면 바게트를 살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거는 개인의 취향이고 어차피 저 혼자 이렇게 우겨봐야 롤렉스에서는 그린 불패 공식이 있기 때문에 올리브 그린을 꺾고 올라간다? 뭐 이건 쉽지 않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약간 그린에 대한 강박을 가져다 줄 만큼 국내든 해외든 228-235 올리브 그린은 역시 불패였었죠. 그러니까 제가 방금 였었죠 라고 과거형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풀 꺾여 있잖아요. 경제 위기가 오에 따라 이제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던 올리브 그린, 데이토나 헐크, 세라토나 이런 것들의 위상이 전부 깨졌죠. 제가 2달 전에 데이토나 세라토나 너무 비싸요 사지 마세요 이런 방송 해드렸잖아요. 그때 더 떨어질 것 같아서 그런 방송을 좀 해드렸는데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 말씀을 해드렸었죠. 그러니까 많이 오른 만큼 많이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좀 떨어졌죠. 근데 뭐 시장 상황에 맞춰서 떨어지는 거지 올리브 그린만의 문제는 당연히 아니고 경제 상황이 그리 돌아가니까 어쩔 수 없는 문제인데, 경제 위기가 오려고 하니까 단종되지 않은 모델, 그러니까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개체수가 정해지지 않고 혹은 단종 예정설로 올라간 시계들이 이런 하락장에는 올라간 만큼 좀 더 큰 하락세를 맞고 있는 게 당연하죠. 거품으로 올라갔으니까요. 근데 어차피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빠지는 거지, 올리지 않았던 애들은 여전히 큰 하락이 없어요. 그럼 와 얘는 방어하는데? 그게 아니죠. 안 올랐으니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떨어진 애들은 올랐으니까 오른 게 떨어지는 거예요. 작년 급 상승전 시기쯤으로 비교를 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변동폭이 작죠. 반대로 말하면 큰 하락을 동반한 시계는 그만큼 주류 라인이다. 그러니까 돈 모아서 사고 싶었는데 폭등을 해버리니까 패닉 바잉이 온 게 맞다, 이런 거죠. 관심사였으니까 많이 올랐고 많이 올랐던 만큼 하락폭이 커 보이는 거지, 사실은 작년 11월 달에 그때쯤부터 쌓아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폭등을 하기 전 가격에는 도달도 안 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심각한 경제 위기가 오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사실 엄청난 패닉셀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럴 때 반대로 생각하시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최고점 대비로 보자면 현재도 마이너스 한 30%는 모든 시계가 빠져있는 상태잖아요. 진짜 시계가 갖고 싶어서 가격 빠지기를 기다리셨던 분들은 지금부터 올 연말까지 아니면 내년 초, 내년 중반까지도 금매 위주로 잘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식을 하죠. 주식을 안 하면 코인을 해요. 코인도 안 하면 여러 채 집에 투자를 해둔 상태거나, 그러니까 뭐 부동산 투자를 했거나 ETF에 넣었거나 금을 샀다거나 국채를 샀다거나. 근데 이런 것들 중에 한 개도 안 했다? 그러면 그분들은 현금 관망 중인 게 아니라 원래 아무것도 투자를 안 하시는 성향이셨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시장이 얼어붙어 있을 때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식, 코인, 부동산 그 어떤 것도 추매를 못해요. 매수도 못하는데 더더욱이 매도는 훨씬 더 못합니다. 시계도 당연히 비슷한 성향을 보이지만 조금은 달라요. 매수는 못하는데 매도는 또 합니다. 패닉셀이 잘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반대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업자분들까지도 패닉셀이 나오고 있어요.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라기보다는 그분들은 자금을 돌려야 되는데 융통할 자금이 없으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어떤 시기인가요? 작년 급등전의 가격대가 회귀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매수하실 타이밍인 거예요. 쫄지 마시고 들어가실 시기인 거예요. 사고서 몇백만 원 더 빠진다? 아니 좋아서 산 건데 그냥 쭉 착용하시면 되잖아요. 시계를 무슨 주식, 코인처럼
마이너스 몇 프로 이렇게 보시면서 일희일비 하시면서 착용하시면 정 떨어져서 시계 못 차요. 그러니까 되팔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장세가 아닙니다. 불과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롤렉스, 오데마 피게, 파텍 필립 뭐 이런 것들 전부 리테일가 아래의 시계들이 태반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무리 떨어졌다, 폭락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 한들 리테일가 대비 1.5배는 대부분 넘어가죠. 그러니까 아직 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정도쯤 와서는 그러니까 매수 타이밍이 점점 더 오고 있다 이렇게 반대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인기 라인은 심한 급등락을 동반했다 치고 진짜 심각한 애들은 뭐죠? 가장 심한 폭락을 동반한 시계는 폭락이라는 단어조차 안 나오는 시계예요. 그런 건 뭐냐면 아예 거래가 성사될 기미조차 안 보이는 시계들. 그러니까 원래도 비인기 종목.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소위 비주류였는데 되팔이 분들에 의해서 올라갔던 시계들이 가장 그 폭이 커요. 예를 들면 돈베젤, 거기에 오이스터 브레이슬릿, 뭐 자개판, 러버, 화고래, 돈베젤 뭐 이런 조합들은 우리가 사실 비주류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걸 가진 분들께는 좀 죄송하지만 90% 이상은 이 모델들이 좋아서 사셨다기보다 못 모르실 때 조금 사신 경향이 크실 거라고 봐요. 야, 매장에서 선고래 오기만 하면 무조건 웃돈 받고 팔려. 이런 이상한 문화가 생겨나면서 주류와 비주류의 경계가 사라졌었어요. 그러니까 잠깐. 이게 그리고 인정이 됐었죠. 언제까지? 상승장까지. 딱 폭등장까지만. 근데 하락장 들어서면 사람 마음 다 똑같죠. 바로 사서 바로 팔릴 게 아니라면 나는 이거는 안 가지고 싶어. 너는? 나도 안 갖고 싶어. 그럼 누가 사요? 폭탄 돌리기 들어갑니다. 그럼 인기 시계는 하락장에 어떻게 되나요? 가격은 떨어지겠지만 회자는 되고 거래는 됩니다. 옥석 가리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소개해드린 데이데이트, 올리브 그린 이런 거 아무리 떨어진다 한들 사줄 사람은 있어요. 왜냐면 누가 봐도 예쁘거든요. 이거 실물 진짜 예쁜 시계예요. 근데 비주류라고 불리는 조합을 바로 팔 생각으로 내가 폭탄 돌리기 끝자락에 잡혀있다? 이건 뭐 다음 상승장까지 어차피 묶여있는 거고, 다음 상승장이 안 온다? 평생 소장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본인 눈에 예쁜 시계를 구매하셔야 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시계는 사치품이에요. 기능으로 산다? 그럼 애플워치 차면 되죠. 핸드폰 시계 보면 됩니다. 내가 찰 수 있는 시계를 사시는 게 좋아요. 내가 차고 자랑스러운 시계를 구매하세요. 그럼 미대 오빠님 데이데이트 40mm 사요? 네, 사세요. 적극 추천이에요. 진짜. 옐로우 골드 사요? 로즈 골드 사요? 둘 다 최고인 것 같아요. 데이데이트 40mm는 진짜 진리예요. 여러분, 파텍이나 오데마 피게 이런 거 착용하다가 진짜로 롤렉스에 손이 잘 안 가요. 근데 데이데이트는 손이 가요. 많이 가요. 데이데이트만이 주는 그 센시티브가 있어요. 워렌 버핏도 이것만 차잖아요. 그 돈 많은 분이. 그럼 그 중에서도 228-235 데이데이트 올리브 그린이 최고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솔직히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안 샀어요. 그래서 지금 리뷰하는 이 시계는 제 친형님 시계예요. 리뷰하려고 빌려서 찍었는데 뭐 아시는 분들 많이 알겠지만 제 친형은 네이버 카페 롤렉스 동호회 롤동 이장이라는 닉네임으로 카페를 운영 중인 카페 운영자예요. 형제가 둘 다 시계를 좋아해서 바꿔차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여튼 이 얘기는 굳이 왜 했냐면 네이버 검색창에 롤렉스 동호회 치시고 들어가셔서 가입하시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언제는 40mm 데이데이트가 최고라더니 왜 안 샀어요? 저는 그러니까 올리브 그린보다 같은 데이데이트 40mm면 다이아 있는 걸 좋아해요. 저는 다이아 모델을 훨씬 더 좋아하고 걔는 올리브 그린에 비해 좀 저평가된 것 같아요. 여튼 이 올리브 그린도 그 전에는 좀 저평가였다가 재작년인가 그때 격투기 선수 있잖아요, 맥그리거. 그분이 자꾸 착용하고 나오면서 급 상승세를 탔는데 예전 가격대에 머물러 있기에는 사실 너무 예쁜 시계는 맞았죠. 그리고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방송 보다 보니까 데이데이트가 너무 착용하고 싶은데 진짜 시계 하나 값이 너무 비싸다, 차값보다 비싸네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예전에 18238 추천드렸었거든요. 데이데이트 18238 36mm이긴 한데 그래도 갖출 건 다 갖췄어요. 그리고 정말 가성비가 좋아요. 그 우측 상단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그거를 사세요. 가성비 최고의 시계고 어느 정도 투자로서도 최고의 값어치를 자랑하는 시계입니다. 여기까지 짤막하게 리뷰해드린 롤렉스 데이데이트 올리브 그린이었고요.
사실상 데이데이트에 대한 메커니즘이나 역사 같은 거 이전에 항상 다뤄드렸어 갖고 이번에는 사람하라 정도나 디테일 영상 보여드리려고 올리브그린 찍은 거고요. 그리고 현재 상황에 포커싱을 좀 맞추고 바라본 시계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